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원리는 말 그대로 소방시설, 우리 법규 시간에 소방시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알아봤었죠. 그 각각의 소방시설이 구조 원리,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원리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또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보면 맨 처음에 기출문제 분석이 나오죠. 구조원리 중에서 소방시설의 종류가 소경피, 용, 활이었어요. 처음에 소화설비에는 소화기구가 있고 그리고 수계소화설비가 있고 가스계소화설비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었죠. 그 소화설비 중에서 수계소화설비 중에서 물을 사용하는 수계소화설비, 소화설비 중에서 물을 사용하는 수계소화설비 중에서는 무엇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장 많이 나오죠.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옥내소화전이 이 배관을 설치하는 수계소화설비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옥내소화전을 할 때 공통 부분이 있죠. 이 수계소화설비에는 뭐 배관이 있어야 되고 가압송장치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공통 부분들은 옥내소화전에서 거의 다 하고요. 뒤쪽에 거의 다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옥내소화전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거니까요. 옥내소화전하고 이 스프링클러를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은 소방전기 쪽이죠. 소방전기 쪽에서 무엇이 많이 나오냐면 자동화의 탐지설비. 얘도 압도적이죠. 거의 소방전기는 자동화의 탐지 설비만 하면 거의 된다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들은 거기 설비마다 특색이 있는 부분 조금씩만 이제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소화활동설비나 이런 쪽은 조금 골고루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스계 소화설비에서는 이산화탄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죠. CO2가 가장 많이 나오고 CO2를 중점적으로 거기에서도 공통된 배관이나 뭐 이런 저장소 이런 데는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한 다음에 뒤쪽은 약간 뭐 공통된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 각각 설비의 특정한 부분들 그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쪽 구조 원리는 2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이 태반이고 화재안전 기준 외에 화재안전 기준을 응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뭐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그거 하고 또 우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와요. 그게 법규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런 식으로 어디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할 건지 여러분들도 계획을 짜시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재를 보시면 소화설비가 나오죠. 이 소화설비 우리 소방시설의 종류 중에서 소경피, 용, 활이 있었어요. 소경피, 용, 활. 예, 소화설비. 두 번째,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대부분 소방전기죠. 그리고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세 분류를 해서 들어가면 이 소화설비에는 자, 상당히 많은 설비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소화기구예요. 소화기구 안에는 소자관이 또 있죠. 소화기, 자동확산, 간이 소화설비, 간이 소화기구죠. 이렇게 소화기구가 있고 두 번째가 자동소화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동소화장치. 세 번째가 자,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 화재, 조기, 진화벽 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분무 등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소화설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소화설비부터 하는데 가장 먼저 뭘 하겠어요? 당연히 소화기구부터 하겠죠. 소화기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자동소화장치까지
여기를 큰 틀에서의 소화기구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서 옥내, 옥외 이렇게 가겠죠. 얘네가 뭐예요? 화재안전기준 NFSC 101. 소화설비는 다 100번대예요. 화재안전기준 100번대고 100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 소화기구고 소화기구를 1번을 준 거죠. 그래서 101번. 그게 NFSC 101이에요. 그 다음에 옥내가 102가 되고 옥외는 옥외죠 이거. 옥외는 109가 돼서 뒤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왜 넘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순서가 잘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가지고 화재안전기준 순서가 구성이 돼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요.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에 들어가서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화기가 나오는데 소화기가 아니라 소화기구죠. NFSC 101 소화기구예요. 대도 않는 얘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화기가 있죠. 소화기구 안에 소화기가 있는데 그 소화기의 정의는 소화액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야 해요. 용어의 정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해놓고 소형 소화기 능력 단위가 1에서 9단위까지죠. 1에서 9단위까지. 소형. 왜? 대형이 A급이 10단위까지니까 이게 A급이 1에서 9단위까지. B급은 1에서 19단위까지죠. 왜? B급 이 대형이 20단위 이상인 거니까. 얘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미만이다 라고 하는 게 소형 소화기입니다. 소형 소화기. A급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 화재를 끄는 그런 능력 단위죠. 목재나 뭐 이런 것이 탔을 때 그럴 때 끌 수 있는 그 능력 단위가 1에서 9까지. B급은 유류화재죠. 유류화재를 끌 수 있는 건 19단위까지 끌 수 있어야 돼요. 이 능력 단위 뭐 구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해요. 뒤에 이 관리사에서는 하지 않는데 이 기술사나 이 정도 가면 이 소화기 능력 단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 오리나무나 또는 오리나무나 소나무들을 두개에 맞게 잘라가지고 144개 정도 이렇게 쌓아요. 쌓아놓고서 거기다 휘발유 조금 부어놓고 불 지른 다음에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봐가지고 꺼지면 2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위수를 책정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어쨌든 이 능력 단위라는 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거 소형은 1단위 이상에서 대형 미만 그리고 대형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자간이니까 자동확산 먼저 보면 자동확산 소화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죠. 자동으로 그 약재를 방출하는 거. 뭐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천장 위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우주선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죠. 이런 것들. 예전 주방에는 이걸 달았었어요. 지금은 자동식 소화기, 즉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달죠.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그걸 다는데 예전에는 자동확산을 달았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보통 어디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달려있어요. 보일러실 위에, 보일러 위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뭐 감지부가 있고 그 옆에 뭐 압력계가 이렇게 달려있죠. 이쪽에 약재가 충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소화기하고 똑같이 추갑식 소화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추갑식 소화기하고 똑같은데 추갑식 소화기는 사람이 안전핀을 빼고 손으로 눌러서 쏘는 거고 얘는 이 감지부가 화재가 나면 이 감지부가 동작해서 터져가면서 이쪽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죠. 분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동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간이소화용구.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는 애투외가 있습니다. 애투외. 에어로졸식은 스프레이식 뿌리는 거. 그걸 에어로졸식. 그리고 투척용은 뭐 이런 식의 병같이 생긴 거죠. 그 플라스틱 병. 아크릴 병처럼 생겨가지고 이 안에 약재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던지면 깨져가면서 이게 깨져가면서 약재가 퍼지면서 불을 끄는 거. 그게 투척용입니다. 투척용. 그리고 소화약재 외는 소화약재가 아니라는 거죠. 화학적인 소화약재가 아닌 거. 뭐가 있냐면 마팽팽이 있죠. 다 기사 때 다 했던 거예요.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런 애들을 소화약재 외의 간이소화용구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소화용구.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무엇이 있는지 암기해야 됩니다. 애투외예요. 애투외.
그 외에는 마팽팽이 있다라는 거까지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가 나오죠. 자동 소화 장치. 이건 화재 안전 기준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온 지는 몇 년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아직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동 소화 장치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소화하는 겁니다. 다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고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게 옛날에 자동식 소화기라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다 달려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1층에서 전층 무조건 주방에는 얘를 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30층 이상이면 전층에 다는 게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러면 상업용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에 설치하는 똑같은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 개념이고 캐비넷형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걸 패키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패키지 안에 이러한 박스 안에 금속 박스 안에 거기에 약재를 집어넣고 약재통을 집어넣고 여기서 배관을 빼서 이쪽에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반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감지기 뭐 A 감지기, B 감지기, AB 감지기가 있어서 이것들이 동작하면 여기 약재를 솔레노이드를 빵 때려주면 이것이 나와가지고 그냥 쏘는 거죠. 그게 이제 패키지 시스템이에요.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 가스 자동 소화 장치. 가스 청정이나 뭐 하론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가스 소화 장치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분말로 하는 거 소화기예요. 크지 않은 장치예요. 그리고 고체 에어로졸식 이건 시스템이 뭐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여기에서 이거 안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뭐 못 해주고요. 시간 관계상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암기를 해야 돼요. 종류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주, 상, 고, 분, 캐, 가. 주상,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고체 에어로졸식, 분말, 그리고 캐비넷, 가스. 자, 이거죠. 주상, 고분, 캐가. 주상이 뭐예요? 임금님이죠. 임금님을 묻으면 그게 고분이죠. 그걸 캐가면 도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외웠다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종류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화재의 종류. 화재의 종류는 뭐 우리 안전관리론에서 논의 했으니까 일반 화재 A급이라고 하고 유료화재 B급 그리고 전기화재는 C급.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게 이게 K급이죠. K급은 키친, 부엌이에요. 부엌에서 나는 거. 부엌에서 무엇을 쓰냐면 식용유를 쓰죠. 식용유. 동식물유라고 되어 있는 거게 다 식용유입니다. 식용유를 조리할 때 이 식용유의 화재 특성이 일반 기름의 화재 특성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B급이 아니고 B급에서 분류를 해서 K급으로 완전히 다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일반 유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소 범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B점이고 이쪽이 농도, 이게 온도, 그렇죠? 그럼 이게 연소 상한계, 연소 하한계, UFL, LFL 이런 거였고 인화점이 어디예요? 인화점은 여기죠. 이 점.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기체죠. 이쪽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우측은 다 기체죠. 여기에서 이 부분 이 공간을 연소 범위라고 하고 연소 범위 내에 들어야만이 불꽃 연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연소 범위 내에 못 들으면 이쪽이나 이쪽은 훈소를 하는 거죠. 훈소.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공기와 가연성 가스의 양이 일정 부분 혼합이 되는 이 부분, 이 연소 범위 이 부분을 가연성 혼합기가 생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온도, 여기부터가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 온도죠. 그게 인화점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약 5에서 10도씩 높은 데가 연소점.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화학양론 조성비 CST고 이 화학양론 조성비 쪽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에 이 정도 온도가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점화원이 없이 스스로 점화하는 온도가 뭐였어요? 발화점이었죠. 즉 얘는 인화점은 여기예요. 인화점은 이 부분이라 이거죠. 인화점 여기네요. 온도가. 인화점은 여기 있고 발화점은 여기 있어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온도 차가 있어요. 일반 기름들은 인화점과 발화점에 온도 차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온도 차라는 거는 인화가 됐어도, 인화라는 건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게 인화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연성 증기가 올라가면서 불이 타는 것들, 그게 인화점이에요. 그렇지만 발화점은 쥐가 그냥 붙는 거예요. 점화원이 없이 그냥 붙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발화가 돼서 불이 붙었다고 해도 이걸 바로 꺼주면 스스로 불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꽃만 꺼주면 스스로 불은 붙지 않아요. 일반 기름에서는. 그렇지만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그린다 이거죠. 이게 농도, 이게 온도죠. 여기 인화점이 여기 있죠? 인화점이 여기 있으면 이 발화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발화점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발화점이나 인화점이나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온도가 발화점의 온도나 인화점의 온도가 거의 같다. 그렇다면 일단 한번 인화가 됐어요. 인화가 돼서 불이 붙었으면 그게 곧 발화점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온도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껐어요. 불을 꺼서 불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름의 온도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 한 다시 불 붙는다는 거예요. 재발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식용유 화재의 특징입니다. 그 기름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한 재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의 온도를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질식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할로겐 소화 설비 같은 걸로 불꽃만 싹 제거하면, 연쇄 반응 억제에 의해서 불꽃만 싹 제거하면 다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K급 화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재발화된다는 거예요. 일반 유리화재 얘네는 재발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꽃만 꺼지면 다시 성냥골 갖다 붙이지 않는 한 재발화되지 않는데, 얘네는 재발화가 된다는 거, 그것이 많이 틀린 부분이에요. 다음에 이제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마다, 소형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소형입니다. 그 소화기를 보면 3.3kg 뭐 이런 식으로 2.5kg나 3.3kg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A, B, C급이라고 돼 있고, A, B, C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고, 얘네는 A, B, C에 다 적응성 있는 거 뭐예요? 3종이죠. 3종 소화기라는 거예요. 인산, 수소, 암모늄을 사용한 3종 소화기고, 3.3kg라고 해놓으면 거기에 A급 3단위, B급 5단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궁금하면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한번 소화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3.3kg짜리는 A급 3단위, B급 5단위예요. 그러면 A급 10단위 이하는 10단위 미만, 1단위에서 10단위 미만까지는 소형이라고 그랬죠? 대형이 10단위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네는 소형입니다. 소형 소화기는 얼마마다? 보행거리 20m마다. 그 20m는 소화기와 소화기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각 부분으로부터, 그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20m예요. 그러다 보면 소화기와 소화기까지는 40m로 될 수가 있죠. 일직선이 나면. 그럴 수도 있다. 복도 같은 데는 거의 보행거리가 직선거리니까요.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30m,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형 20, 대형 30. 소2, 대3. 거리는 보행거리예요. 보행거리. 수평거리가 아니에요. 보행거리하고 수평거리하고 차이는, 수평거리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돌리는 거예요. 장애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수평거리고, 이 보행거리는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돌아가야죠. 문이 있으면 문을 따라서 가야지 그냥 뚫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보행거리예요. 그래서 보행거리가 언제나 수평거리보다 길죠. 최소한 똑같든지 아니면 길어요. 보행거리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소화기구.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얼마? 1.5m 이하. 소화기는 그래서 대부분 땅바닥 쪽에 설치를 하죠. 위쪽에 설치를 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쓰다가 꺼내다가 자, 머리가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쪽에 당연히 설치를 합니다. 1.5m는 가슴 높이 정도. 그리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지를 해주고 보통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표지를 붙이죠. 그리고 여기다 소화기를 이렇게 놓은 거죠. 바닥이라고 하면 이런 딱지를 붙여서 여기에 소화기에서 소화기 방향 표시해주고 그 밑에는 소화기가 달렸다. 이렇게 달렸다. 그리고 투척용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라고. 이것도 잘 봐놔야지 그럴싸하게 바꿔놓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잘 봐놔야 돼요. 투척용 소화용구는 투척용 소화용구고 마른 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예요. 소화용 모래. 그리고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소화질석이다. 이것까지 표지 방법이죠. 표지 방법. 굳이 이런 표지 방법까지 정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데 조금씩 틀리게 이렇게 굳이 해놓냐 이거죠. 그 다음 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게 주거용 아파트에 달려있는 거, 아파트 주방에 달려있는 거 주거용 자동 소화장치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가스레인지 위에는 뭐가 있어요? 후드가 있죠. 이렇게 후드가 있고 이 후드 쪽에 뭐가 있냐면 뭐 이런 이 뭐라 그래요? 찬장이 아니라 뭐 싱크대 그 장 있죠. 장 속에 거기 보면 이 속에 소화약제가 들어있죠. 소화약제가 들어있고요. 이쪽 옆쪽에 뭐가 있냐면 수신기가 있어요. 수신부가 있고 맨 천장 쪽에 보통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사용하는 가스는 LNG죠.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고 메탄은 공기보다 가볍죠. 반 정도, 0.55배 정도 가벼워서 그 가스는 누출이 되면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장 위쪽 30cm,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하는 거 이게 탐지부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스레인지에 배관이 들어오죠. 가스가 들어오고 그 가스 배관에 설치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가스 차단 장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화약제가 있으면 소화약제를 뿌리려면 방출구가 있어야 되겠죠. 배관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방출구예요. 방출구가 있어야 되고 여기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또 감지부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배선은 이렇게 뭐 이쪽으로 가서 뭐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간단히 이렇게 그렸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가스 누출 시 가스가 누출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동작을 해요? 가스가 누출되면 탐지부에서 탐지를 하죠. 가스를 탐지를 하죠. 가스가 샜네 라고 탐지한 다음에 신호를 수신부를 주죠. 수신부를 주면 수신부에서 경보를 하고 또 뭐 가스 차단 장치에 가스를 잠궈야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재 시. 화재가 아니라 일단 화재 시인데 화재 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1차 온도 약 한 90도 정도까지 올라갔다. 뭐 회사마다 틀리지만 90도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얘도 감지부에서 온도를 감지하겠죠. 온도 감지한 다음에 수신부로 보내죠. 신호를. 아직 화재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신부에서 경보하고 가스 차단해요. 근데 두 번째
2차 온도까지 올라갔다. 보통 한 뭐 140도? 자, 이것도 뭐 조금씩은 틀리지만 140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건 화재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재이기 때문에 감지부에서 감지를 해서 수신부로 보내면 당연히 이것도 화재 경보 소리가 좀 틀리겠죠. 경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스 차단은 아까 됐고 낮은 온도에 됐고 그 다음에 뭐래요? 여기에서 방출구에서 뿌려야죠. 약재 방출. 이런 시스템. 자, 이건 뭐 1차에서 나올 문제가 아니라 2차에서 나올 문제인데 그냥 개념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어차피 2차도 해야 되니까 조금씩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걸 뭐 나머지 부분 다 하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2차 용들은 2차에서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건 개념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주거용이었어요. 아까 주상, 고분, 캐기 종류 다 했었고요. 그리고 상업용 뭐 똑같아요. 얘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주거용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소화약재 방출구는 방출구. 자, 방출구 어떤 거였냐면 이게 방출구죠.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해야 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환기구 이게 덕트죠. 후드 보면 후드에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청소 부분이죠. 필터를 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같이 묶어 놓으면 필터 청소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방출구는 필터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높이는 형식 승인 받은 높이 방호면적은 당연히 여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호면적에 맞게 설치해라 이거고요. 감지부는 이게 감지부죠. 온도를 감지하는 거. 형식 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하라. 뭐 이게 다 형식 승인 받은 걸로 설치하라고 하면 특별히 이걸 쓰라고 문제 내지는 않겠죠. 2차에서도 쓰기도 뭐 내기도 하지만. 차단장치는 이게 가스 차단장치 이거죠. 차단장치는 상시 점검 및 확인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이랬어요. 이게 뭐가 없어졌어요? 우리 기사 때 다 이것도 했던 겁니다. 이게 뭐가 없어졌냐면 여기에 가스 중간 밸브가 있죠. 가스 잠그는 거. 우리 평상시 쓰는 가스 잠그는 거. 얘로부터 옛날에 2m 이내에 설치를 하라고 했었어요. 2m 이내에 설치할 거. 근데 그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없어지고 당연히 이게 뭐 2m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보이는 데 설치해서 잘 차단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밑에죠.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고 당연히 분리하죠. 그리고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천장으로부터 30cm. 공기보다 가벼운 거 천장으로부터 30cm. 공기보다 무거운 거 가벼운 건 LNG죠. 무거운 거는 바닥으로부터 30cm. 얘는 LPG. LPG는 프로판이 주성분이죠. 프로판. C3H8 이게 프로판. 얘는 CH4 메탄이 주성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자량이 44고 얘는 분자량이 16이죠. 공기는 분자량이 29니까 얘는 공기보다 1.52배 무겁고 얘는 0.55배 가벼운 거죠.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얘는 뜨고 얘는 내려앉죠. 자,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우리 안전관리론에서 다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상업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케미네정도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케미넷 안에 들어있는 것이 청정소화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정소화약제에 보면 높이가 0.2에서 3.7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청정에서 우리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 기준에 가면 이거 뭐 옛날 얘기죠. 이것도 지금 그래서 다만을 붙여놨죠. 별도 높이로 형식 승인 받는 경우에는 다 별도 높이로 형식 승인 받죠. 이 안에 들어오면 좋은 거고 나가는 것도 뭐 5m까지 형식 승인 받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는 건데 그렇게 해놨어요. 자,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 분말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얘네 케미네정 가스 소화장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화재 감지기를 감지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뭐예요? 자동으로 감지기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 이게 스프링클러 헤드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로스 벌브나 이런 것들 다 이 온도에 따라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
얘는 지금 이 실이면 이 실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온도예요. 보통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 봐야 40도죠. 39도 미만이 많죠. 올라가 봐야 40도까지 올라갈 일 거의 없죠, 사무실이. 그리고 이 표시 온도는 헤드나 또는 이런 감지부에 표시된 온도예요. 즉 표시 온도라는 건 이건 동작 온도예요. 이 온도가 되면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무실이면 거기에 최고 조율 온도는 39도씨 미만이고 거기에는 79도씨 미만짜리, 그러면 보통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72도짜리를 설치를 하죠. 그럼 72도까지 올라가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자동소화 장치 얘네들도 그 온도 가면 터진다는 얘기예요. 이 표시 온도는 터지는 온도다, 동작하는 온도다 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이 수치 반드시 암기합니다. 39, 64, 106, 106 얘네에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79, 121, 162, 162 이상 미만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상 미만까지. 1차에서도 나오고 2차에서도 뭐 이런 거 쓰라는 거 좀 나오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을 방사하는 소화기 CO2나 할로겐 뭐 130 하나는 제외하고 독성이 적으니까 얘는 질식을 할 수가 있죠. 하로는 독성이 좀 있죠. 독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어디에서 지하층이나 무창층 다 밀폐된 거예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이 20 미만인 장소에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동확산 소화기는 제외하고 소화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라고 돼 있잖아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가 쏟아 지가 죽어요. 그래서 물론 지하층 같은 데 공간이 크면 소화기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죽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질식해서 지가 죽을 수 있으니까. 지무밀이에요. 지무밀 20 이거 3개짜리니까 객관식에서는 중요하겠죠. 꼭 기억을 해주고요. 소화기의 감소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 스프링, 물분무, 오괴 이게 그 소화 설비들이죠. 소화 설비를 설치했으면 소화 설비 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 부분에 대하여 소화기의 3분의 2 대형 소화기는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감소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소화기를 계산을 조금 이따 해볼 건데 그거를 감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거죠. 예외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안 돼.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대부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안 돼요? 근생 안 되고 11층 이상 안 되고 근생 안 되고 위락, 문화, 운동, 판매 뭐 쭉 안 돼요. 뭐 되는 거 뭐가 있어요? 뭐 공장, 창고 뭐 이런 거 조금 되는 게 있죠. 그런 부분 조금 되고 나머지 부분 중요한 부분 우리 보통 일상생활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 이런 부분 소화기 감소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대부분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부분에 옥내, 스프링, 물분무, 소화 설비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 소방 설비를 설치하면 대형 소화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적응성 이게 소화기의 적응성이에요. 소화 설비의 적응성이 아니고 소화기의 적응성이에요. 소화기의 적응성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참고로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CO2 적응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CO2의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가 주 소화 효과죠. 질식 효과가 주 소화 효과인데 일반 화재가 났을 때 그냥 A급 화재죠. A급 화재. 그랬을 때 거기다 뿌리면 옆으로 다 퍼져나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특별히 적응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역 방출 방식이나 이런 소화 설비, 이산화탄 소화 설비를 하면 일반 화재 적응성이 있어요. 있는데 소화기에서는 적응성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직접 대고 쏘면 꺼지긴 꺼져요. 냉각 소화도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반 화재는 할로겐 되고 청정 되고 이거 인산 염료 소화기 이게 3종이죠. 중탄산 염료는 1종, 2종, 4종 뭐 이거죠.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뭐 이런 것들 그게 중탄산 염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탄산 염료는 지금 중탄산 염료는 일반 화재에 적응성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소화기 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이 3종만
A, B, C급의 적응성이 있고 이 1, 2, 4종은 B, C급만 적응성이 있죠. B, C급이 적응성이 있기 때문에 A급은 적응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액체, 물 나오는 것들 산알칼리, 강화액, 포, 물, 침윤, 물, 그냥 물 수학이에요. 침윤, 뭐 침수할 때 물이 들어왔다, 침, 그리고 뭐 윤택할, 물이 들어와서 적셨다, 적시는 그런 소화약자다. 뭐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기타에는 고체 에어로졸하고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화. 팽창질석, 팽창진주화, 마른 모래 얘네는 거의 만능이죠, 만능. 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안 되는 게 지금 무엇이 있어요? CO2 그리고 분말 중에서 1, 2, 4종 안 되죠? A급 화재에서는 B급은 다 돼요. B급은 다 돼. C급 전기화재죠. 전기화재에서는 물 뿌리는 것들이 대부분 안 된다는 거죠. 물 뿌린 거. 물론 형식 승인 받아가지고 되는 것들은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되는 건 되는 거고. 주방화재 지금 K급 화재죠. K급 화재. K급 화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식용유의 온도를 내리지 않는 한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재발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질식소화가 필요한 거예요. 질식소화. 냉각 질식이 필요하죠. 질식을 해가면서 천천히 냉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얘가 중탄산 염류,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나 KHCO3 이거죠. 여기에서 NA나 나트륨이나 이 칼륨이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비누화 효과예요. 그래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는 별표에는 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비누화 효과를 발생 잘 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알칼리는 뭐 안 되고 당연히 물이니까 안 되고 강화액. 강화액은 뭐가 있냐면 K2CO3인데 여기에 이 K가 이것도 비누화 효과를 일으킨다 이거죠. 비누화 효과에 의해 가지고 비누로 거품을 일으켜서 식용유를 덮어서 질식하면서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다 이거고. 포는 당연히 포가 질식 냉각이죠. 되고요. 물 침윤제 이것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다 이거죠. 자, 잘 만들어서 되게 그리고 그 밖의 것 잘 만드는 것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간이소화 용구입니다. 이건 꼭 암기를 해야 돼요. 마팽팽, 마른모래, 팽창지석, 팽창균잠인데 마른 모래는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인 것 한 포를 0.5 단위로 보는 겁니다. 능력 단위까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팽창지석, 팽창진저함은 80L를 0.5 단위로 봅니다. 이거 꼭 암기합니다. 얘가 간이소화 용구고 간이소화 용구 중에서 소화약제 외의 간이소화 용구였죠. 얘가 화재안전기준 별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인데 능력 단위 기준이에요. 능력 단위. 능력 단위라는 건 불을 끌 수 있는 단위. 그게 능력 단위고 이 능력 단위는 특정 소장 대상물의 용도별로 더 위험하면 이 용도가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사람들이 해롱해롱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 위험한 데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더 설치를 해라는 거예요. 더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락시설은 쬐그만 면적 30제곱미터만 돼도 능력 단위 1단 이상을 설치를 해라 이거예요. 이만큼 커버하는데 능력 단위 1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위락하고 공집관문의장. 공집관문의장.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얘네들은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를 구비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금 더 덜 위험한 것들이죠. 금판, 운숙, 노, 전. 뭐 이걸 지금 우리 1차 하면서 뭐 2차 때는 외워야 돼요. 1차 하면서 이것까지 외우지는 못하니까 얘를 뭐 그냥 기타라고 하고 기타 것들은 다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그리고 그 밖, 얘 이외 거, 얘 이외의 것이 뭐가 있냐면 뭐 교육연구시설이나 뭐 교정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있어요. 우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30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얘를 뺀 나머지들인데 대부분 중요한 건 여기에 있죠. 시험에서도 그래서 뭐 여기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대부분. 여기서 나와봐야 교육연구 정도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2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 이상인데 밑에 주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능력 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 실내에 변하는 부분이 불연, 준불연, 난연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얘 2배, 기준 면적의 2배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예요. 32면 얘는 60이 되겠죠. 얘는 100이 되겠고 얘는 200이 되겠고 얘는 400이 되겠죠. 즉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의료시설이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의료시설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의료시설 내부가 불연재료다. 불연, 난연재료다. 일단 의료시설의 기준면적은 얼마예요? 의료시설 기준면적 따지기 전에 의료시설로서 내가 병원을 하나 졌는데 그 병원의 바닥 면적이 그냥 500제곱미터 정도라고 해보죠. 그러면 거기에 소화기를 몇 개를 설치할 것이냐? 내화구조고 불연 난연일 경우에 자, 기준 면적은 50제곱미터마다 1단위씩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단위가 50제곱미터인데 내화구조고 불연재료면 곱하기 2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00제곱미터를 뭘로? 50으로 나누면 이게 그 능력 단위가 나오는데 내화구조고 불연재료 난연재료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100이 되겠죠. 그럼 몇 단위예요? 얘가 100이니까 5단위죠. 5단위. 5단위. 이런 경우에 5단위가 나온다. 능력단위 5단위고 능력단위 5단위면 3.3kg짜리 소화기 걔가 A급 3단위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애들 2개 놓으면 되겠죠? 2개. 이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2차에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될 소화기구. 부속 용도. 부속으로 전 용도가 아니고 주 용도가 아니고 부속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계산했듯이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있고 주 용도에 따라 가지고 다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 추가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 뭘 설치해야 되냐면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25면 상당히 작은 면적의 1단위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까 위락이 30이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세죠. 얘가 25m마다 25제곱미터마다 1단위로 하고 그리고 자동 확산 전에 공부했어요. 그거를 바닥 면적 10제곱미터 이하는 1개 10제곱미터 초과는 2개 아무리 커도 그냥 2개 다르라 이거예요. 를 설치한다. 어디에? 근데 어디에? 자, 여기를 보면 다음의 시설 단, 스프링클러, 간이, 물 분무 등 그리고 상업용 주방자동 이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제곱미터마다 1개, 10제곱미터 초과는 2개를 달아야 되는 자동 확산은 이런 소방 설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면 면제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 25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를 할 거냐면 이게 보건, 세화 이런데 보일러실 다 불 사용하는 데죠. 건조실도 불 사용하고 세탁소도 불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량 화기 취급 장소 이런 데는 25제곱미터마다 추가로 1단씩 추가로 설치를 한다. 그리고 10제곱미터마다 자동 확산을 설치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보면 주방. 이 주방이죠. 다음 다중이용, 호텔, 기숙사, 노유자, 의료, 업무, 공장의 주방. 다 주방이에요. 주방에도 마찬가지로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자동 확산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건, 세화, 주방까지. 이 주방은 이제 공동으로 취사하는 주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게 전기실이죠. 전기하고 관련된 전기실 그리고 지하구의 제어반, 분전반 이런 내용이 있고 거기에 보면 지하구의 제어반, 분전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분전반 속에는 이런 것만 달 수 있다.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얘를 달고, 주방의 경우 1호에서 산출대 설치해야 하는 계산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개 이상은 뭘로? K급. 주방은 K급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번에 들어온 거죠.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전기시설들, 발전실, 여기는 아까 출입이 곤란한, 이걸 빼먹었습니다. 출입이 곤란한, 출입을 못하는 데고, 못하는 데이기 때문에 자동식을 다른 거죠. 이거는 출입이 곤란한 데는 자동식, 저 3개 그걸 다른 거고, 여기는 전기실, 일반 전기실 얼마? 50제곱미터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50제곱미터. 소화기 개수, 그리고 얘는 능력 단위 1단위가 아니고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 소화기 1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에서 지정수량 미만, 즉 지정수량 미만이면 위험물이 아니죠. 위험물이 아닌데 5분의 1에서 지정수량 정도까지 되는 준 위험물 정도 된다고 보면, 그런 애들은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설치 방호 최적위 이내의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을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가연물은 특수가연물 소방기온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이게 뭐예요? 이게 특수가연물의 지정수량이죠. 면나농사 벼가석가 뭐하고 이사 텐텐텐 했던 거 다 암기를 하셨으리라 믿고요. 그 지정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 이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배 지정수량 계산한 거, 면나농사 쭉 하고, 면화는 200kg이 지정수량이죠. 그런데 그거의 50배면 얼마예요? 1000만인가요? 10,000kg이면 그거마다 능력단위 1단위를 설치하라 이거예요. 소화기를. 그리고 소방기본법령 2에 설치하는 지정수량이 500배 이상이면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이렇게 된다 이거죠. 당연히 이게 50배니까 50배는 1단이면 이거 500배면 10단위가 되는 거고, 10단이면 대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렇게 해서 액화 석유가스, 이게 LPG죠. LPG, 기타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에 있는 장소는 각 연소기는 가스레인지죠.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 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10m 이내에 능력 단위 3단위예요. 3단위. 아까 3.3kg짜리가 A급 3단위, B급 5단위라고 했으니까 그거 설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기타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하여 저장하는 그 LPG 가스통이 있는 그게 저장실이죠. 거기에는 능력 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또는 대형 소화기 1개 이상 뭐 이걸 설치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화기의 유지관리. 그 다음 소화기의 유지관리는 이거 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유지관리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성능에 따라서 이거 소화기 사용법, 적응성 화재 뭐 당연한 거고, 성능에 따라 불 가까이 접근하여 사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비료 쓸듯이 쭉 이렇게 바람을 등지고 해라. 이런 내용은 다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건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화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화기구도 뭐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문제들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2차에 가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